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란죄 부분에 대한 그 형법상 내란죄 부분에 대한 이 탄핵 소추에서 안 다루겠다는 거요.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측에서 먼저 좀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거 좀 그 사실관계 좀 밝혀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측에서 뭐 이 어떤 쟁점을 정리하면서 뭐 이거 지금 좀 단순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헌법재판소가 이야기를 했고, 그걸 이제 소추위원회 측에서 지금 뭐 오케이 해서 뭐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거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노무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탄핵 소추안만 갖고서 하는 건 아니고, 네. 헌법재판소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이제 정리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지금 딱 내란죄지 않습니까? 네. 내란 혐의. 이게 워낙 엄중한 문제고,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민주당에서 내란 수괴라고 그러고 지금 내란 정당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공격을 해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또 이 탄핵 소추할 때도 그 문제 때문에 탄핵 소추안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럼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이 탄핵 소추의 적법성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걸 뺀다라고 그러면 저는 국민들 동의 못할 겁니다. 전 못할 거로 봐요. 그리고 이건 뭐 이전에 뭐 민영배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꼼수 탈당, 위장 탈당 뭐 했는데 이거로 꼼수로 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내란죄 성립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리를 하게 되면요, 여러 명의 증인이 등장해서 증인 신문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게 쭉 이루어지면은 네.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요, 이 내란죄를 그 계속해서 그 탄핵 심판의 주요 사안으로 넣게 되면은 이게 축축 좀 길어지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지금 이번 달 23일부터 이제 이재명 항소심 그렇죠. 시작된다는 네네. 거 아니에요? 뭐 3월 초중순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만 원래는 2월 15일까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탄핵 심판은 이 내란죄를 다루다 보니까 축축 늘어지고 이재명 그 항소심은 딱 나와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속된 말로 짱구 울려서 잔머리 굴려서 내란죄를 아예 그냥 드러내자. 네. 그 다음에 비상계엄 발동에 실체적,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네. 탄핵 사유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탄핵 시점이 굉장히 땡겨지지 않겠느냐. 네네. 그러면은 이재명 무조건 대선 나갈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꼼수를 계략을 벌려서 결국 이렇게 재판을 어떻게 하든지 좀 질질 끌고 빨리 하고, 이 재판은 자신의 재판은 지금 온갖 꼼수를 벌여서 늘려나가겠다, 이제 이런 지금 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제 아마 다음 주에 평일을 열어서 결정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이 헌법재판소 결론에 대한 어떤 수용성 이게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네?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네. 이거 지금 다루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야? 라는 어떤, 지금 뭐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내란에 대한 헌법적 문제는 뭐 다룬다, 그 포함이 돼 있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또 국민들이 언뜻 보시기에는 야, 내란죄가 그 큰 거였는데 왜 안 다뤄? 라는 어떤 국민들의 심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헌법재판소가 쟁점을 정리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실제로 이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란 이번에 이제 군 동원했던 각 사령관들, 그 사람들 저 헌법재판소를 불러서 저는 증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거기서 다퉈보고 그거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저는 왜냐하면 내란죄라 이 탄핵 문제는 물론 내리는 건 헌법재판소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을 국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 측 논리가요, 8년 전에 권성동이 그렇게 한 대로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다, 뭐 이 얘기인데,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결의안이
그러니까 2016년 12월 9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그때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들 60명 이상이 탄핵 소추에 찬성을 했는데 그때 탄핵 소추안을 보면은 5개의 혐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검사 역할인 이제 소추위원장을 맡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9개를 5개로 줄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뭐 뇌물죄 있잖아요. 뭐 뇌물죄를 뺐죠. 최순실 정유라 씨가 받은 그 뭐 말 같은 거 그런 네. 게 뇌물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강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뭐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돈 내라고 강요를 한 거냐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그 뇌물 강요 이런 건 뺐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그때 권성동이 했듯이 우리도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일견 그럴 듯하지만요. 저는 그건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네. 봅니다. 그때는요. 그 뇌물죄라든가 강요죄가 전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서 그거 없으면 안 될 정도로 핵심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비상계엄을 통한 사실상 친이 쿠데타였다. 내란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드러내고 딴 것만 가지고 뭐 그냥 근데 한덕수 총리가요. 계엄 직후에 국회 본회의장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국무회의의 그 의결 네. 제대로 안 됐다 해서 실체적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런 네.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비상계엄령 네. 발동에 실체적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는데 굳이 뭐 내란죄 입증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부르고 이게 쭉쭉쭉쭉 늘어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그 8년 전하고 지금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건 우리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헌법재판소 국민들이 지켜볼 권리가 있고 또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야 될 문제다. 그래야지만이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다 수용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